저희도 이제 근대 문화, 근대 교육을 완벽하게 받았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가족은 반드시 이렇게 화목해야 돼. 이제 이게 너무 좀 절대적으로 좀 작동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주위를 들여다보면은 화목한 가정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화목한 네. 가정보다는 뭔가 하여튼 조금씩의 문제들은 다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집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집이 다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또 그거는 너무 모든 가족이 화목해야 돼라는 그 강한 의무감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밖으로 이렇게 외부로 꺼내거나 알리지 않는 또 사실은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 사실은 다 비슷한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그 아까 선생님 우리 근대 가족 얘기 그 18세기, 19세기 얘기를 해주시면서 최근에 저는 이제 드라마 이런 것보다도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범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건데 지금 그냥 밖으로 공론화되는 것뿐인가 아니면 없던 것들이 요즘 와서 생겼나? 막 이제 그런 의문이 되게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근데 이게 지금 사는 이 가족은 딱 단란해야 돼. 딱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 이 개념 자체가, 어, 오늘 들으면서, 아, 그게 사실은 되게 오래된 그 감각이 아니고, 이것도 되게 또 근대의 감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뭔가 맞지 않는 구조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수 몇 명을 네네네. 붙여놓고, 예, 이건 우리니까 우리끼리 무조건 뭉쳐야 되고 이게 너무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면 그게 사실 그렇게 당연하거나 그 신체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사실 들고 되게 삐걱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가다가 막 범죄도 너무 이제 상상하기 힘든 범죄도 사실 너무너무 일어나고 근데 그 가족끼리의 그 뭉침이나 가족 내부의 그 폐쇄성이 과연 그렇게 옳은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선생님 신화 통해서 들려주시는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이게 되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신화 얘기를 이제 해주신 걸 들어보면은 가족도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가족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공동체 안에서의 내가 일원으로 살기 위한 어떤 훈련의 과정 같기도 하고 이미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랑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되게 크기도 하니까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그 한 동네에 사촌 할아버지 이렇게 다 같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집은 달랐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옆에 삼촌 집에 밥그릇 어떤 건지도 다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릴 때 사실은.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이 단위 자체가 가족 단위가 크니까 지금 느낌은 그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하는 거 단위도 조금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커지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냥 생각의 범위도 조금 약간 더 여유 있고 좀 컸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자꾸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도 좀 되게 좁아지고, 그럴수록 남하고 나를 구별하는 선도 좀 갈수록 되게 엄격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족이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여서 이렇게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근친상간, 친족 음, 사례 이런 거가 최근에 많이 뉴스가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질 있지 않습니까? 질. 그냥 질로 따져보면, 그리고 이제 그냥 이야기다 치고, 현실이 아니고 그냥 소설이다 치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거리 조정이라는 요 키워드로 생각하면 너무 가까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극단의 방법이 단칼에 이렇게 돼버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엄마를 때리는 범죄가 너무 많다지 않습니까? 엄마 치는 일이 너무 많고, 그거는 약간 말한 것처럼 너무 거기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 그렇게 정도로 안 하면 너무 유착된 관계를 떨어질 수도 없는 건가? 우리가 이제 도대체 어쩔 수 없을 때 테러 하듯이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들고. 근데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없는 거는
일각적으로 아니면 그냥 신화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출발이 먼 데서 왔다니까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게 가족 구성원의 전제 조건인데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뭐 다 다른 거예요. 그 칫솔 짜고 밥 먹고 뭐 걷는 거 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별이랑 개구리가 만난 정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성하고서 금성 이게 아니고 그냥 개구리랑 인간이 만난 정도의 차이라고 신화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데 신화가 존재를 볼 때 이 정도 차이 감각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쟤는 개고 나는 사람이야. 쟤는 개구리고 난 달이야. 이게 어디서 합의점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근데 세상은 둘만 있지 않아. 이것도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개, 고양이, 바람, 태양,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차원에서, 아까 재영쌤 그게 너무 좋네. 이걸 어떻게 연습할 거야. 결혼을 가지고 해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하다가 또 사람이 크면 이 관계, 저 관계를 주파하게 되니까 한 가족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더 많은 가족을 주파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혈연만 아니면 모든 타자와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신하는 정의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결혼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아도 많은 그 가족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통과하고 저렇게 통과하고 저도 공동체 단위로 보면 그러한 가족의 세계를 식구였고 다 통과해 온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훈련 없이 갈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어마무시한 불화를 감당한다 이런데 지금은 불화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그럼 얼굴을 못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없는 차원으로 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불화를 감당하는 걸까? 불화를 감당하는 게 이제 얘기하고 싸우고 또 말하고 막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건데 죽여버린다, 뭐 가족 안에서 뭐 성폭력이 이런데 이러면 얼굴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거리 조정에 실패하는 거고 너무 가족을 그게 진짜 늪인데 이 안에 욕망도 돈도 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레비스트루스의 설명에 따르면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 그리고 카프카도 그렇게 설명했죠. 사람은 갇혀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찢고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홍치술로 구멍 같은 거 만들어준다. 이렇게, 그게 광장 이런 데. 시간적으로 축제 이런 거 열어두지 않습니까? 다 닫아 놓으면 그 안에서 똑같아지면 이제 그거는 그 하나가, 그러니까 일자의 세계가 되면 못 견딘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우치다 타츠루라는 그 무도가의 책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보수적이세요. 보수적이고, 뭐, 어느 정도 보시냐면 아버지를 다시 불러와라, 막 이런 정도인데. 근데, 왜냐면, 지금 이 세계가 엄마로 다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엄마랑 아버지는 역할이 다른데, 여기 지금 돌아가셨다. 그래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뭐 또 아버지야 이러고 이제 보수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치다 타츠루 같은 그 이제 철학자는 부부싸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애들이 엄마 말도 믿을 게 못 되고 아버지 말도 믿을 게 못 되고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난 내 길을 가련다. 이렇게 된대요. 근데 부부가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엄마한테 듣는 말과 아버지에게 듣는 말이 같아지면 이제 그게 이제 애를 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폐쇄 구조로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자폭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폭력화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다자 간 거리 조절 능력의 시험대로서의 가족? 이런 거를 그냥 전면적으로 연습한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자식을 보면 그런 생각 저는 드는데, 이 도대체 누군지, 나라고 하기도 그렇고, 너무 닮아가지고, 또 저희 둘째랑 저는 생긴 게 너무 닮아가지고, 난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다가, 너무 다른데, 이제 거리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과 연습해야 될 거는 거리 조절 능력이고, 누군가를,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가족 이런 걸 어떻게 가냐.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카구치 앙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한정 선생님이 번역하신 것 중에, 불량소년과 그리스도? 요런 그 짧은 산문집인데요. 그 사카구치 앙코가 이분 중요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가 있어도 자식은 큰다. 느낌 오시죠?
부모가 있어도 자식은 큰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이만 못하는데 그냥 이런 게 거리의 문제 아닐까요? 아, 그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가 관계 이러면은 뭐 또 예의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집 밖에서 그 우리가 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인사 잘해 뭐 해 이런 거 되게 많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왜 사회 안에서 사회 밖에서 되게 젠틀한 사람도 집 안에 오면은 되게 네, 다른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란 걸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은 내 거야. 근데 가족 밖을 나가면 그 사람들은 타인이니까 그러려면 네가 뭘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 타인이라는 거를 나랑 다르다라고 규정하고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관계 맺을지를 되게 많이 훈련도 하기도 하고 뭐 가면을 쓰고라도 그걸 막 네네,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사실은 가족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는 정말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엄마니까 네, 뭐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지? 갑자기? 그 네. 질문이 좀 드는데요. 저는 저희 애들이 저한테 너무 막대하고 반말 찍찍하면서 뭐 가져오라 말아라 하고 막 그러면 또 열받아가지고 내가 니 하느냐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친구랑 대화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극존대. 이 물을 싸가지 없이 경험 게 야, 너 그 집에 가서 살아. 엄마를 이렇게 하대할 거면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또 있는데 이 그러니까 동네 친구인데 어머, 뭐, 너무 격이 있게. 근데 여기는 엉망진창. 아, 왜 제가 그런 제 부덕이고. 근데 이게 저희 집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도 요새 그 대학에 가면은 다 CC 부른다면서요. 회사는 어떨지 저는 네이버 이런데 제임스, 마리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아니, 이건 또 뭐야. 다 좋은데. 그러니까 거리 조정을 극존대에서 일반화. 가까운 거는 그냥 빵. 아니,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수정쌤한테 하는 뭐 태도, 말, 어떻게,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우리 그럼 다 제임스, 마리, 뭐, 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회사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거리 연습을 하는 건가 싶기도 그러니까 거리가 관계를 해석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아, 쟤 지금 아프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 아, 저 사람 저런 경험이 있을 거야. 에 따라가지고 내 태를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40 몇 살 여자 이렇게 안 가고 거기 맞춰가지고 나를 바꾸어내는 변형 능력이 거리 조절 능력이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자적으로 잘하는 게 신하는 주기를 탄다. 요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연습을 너무 못하고 이 연습시키는 이야기가 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레비스토르스 선생님 신앙 얘기하실 때 그 가족 모델을 기본으로 레비스토르가 사회 구조를 파악하고 이렇게 문화의 구조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데 조금 약간 호기심이 생기던데 이 가족 위에 있는 자기 위치 설정 있잖아요. 네, 이게 뭐지? 그 이반 일리치가 말했던 뭐 젠더 얘기할 때나 이런 거랑 좀 연결되는 것도 같고 사실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서 아이들이 그 정말 불안해하고 이렇게 자기 위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네, 네, 애들은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학생이나 그 자기 위치가 아니고 그건 사회적인 위치잖아요. 예, 그래서 얘들이 어디에 있을지를 모르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 위치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집집만, 저 톨스토이의 위대한 말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행복한데, 불행한 사람은 다, 반대인가?
지금 하여튼 다 그 가족의 집집마다 다 다르게 위치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붕 떠 있죠, 붕. 모두가 붕 떠 있고, 독신이다. 그럼 위치가 있냐? 거기도 붕 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게 독신이냐 결혼을 뭐 새끼가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타자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요런 게 가족으로 신화는 보고 레비스트루스도 거기서 모델을 찾는데, 그 위치라는 게 다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파악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우리 엄마가 최수정 선생님이야, 아니면 우리 엄마의 딸, 이렇게 이제 그 직접적인 구체성 속에서 나오는 위치가 아니고, 엄마라는 이미지, 아니면 뭐 13살의 이미지, 이런 걸로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뭐 아무리 많은 요 분위기의 대가족이더라도 이렇게 관계를 찾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요. 사람들이 다 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가족 안에 있어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거리 조절 능력이 전체를 보는 변용 능력이다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이 연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수정 쌤께서 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는 가족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보다가 지금 이제 하면서 그 가족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까라는 거 고민을 안 해보다가 이제 해보자라고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질문을 때 사실은 그 수정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게 되게 중요한 좀 이렇게 시발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회적인 이름만 있는데 문제는 그 사회적인 이름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대학을 잘 가야 되는 존재니까 그다음에 중학생은 또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잘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되는 게 좀 강하잖아요. 요즘 뭐 그 얘기가 워낙 많이 그래도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문화가 좀 강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사회에서 만든 이름인데 너의 이름이나 옆에 3학년 2반 친구 이름이나 3학년 5반인 내 이름이 사실은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역할도 똑같고 교복도 똑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서 내가 그 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인 이름으로 맺어가야 되는지 자체를 만들 기회를 아예 어떻게 보면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해줄 수 있는 장을 안 만들어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네네.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사회라는 게 네. 그냥 너무 똑같은 이제 유니폼 같은 이름만 다 기계적으로 입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그 관계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거리 조절 능력, 나만의 어떤 이름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네네. 그렇게 컸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예, 거고, 예, 이거를 매뉴얼이 일단 없는데,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연습을 신하는 계속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를 그 단 하나, 며느리, 소녀, 월경 요걸 가지고 이제 되게 노골적으로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큰 지점이죠. 큰 지점. 우리가 어른이고 나이가 작지 않지만 했나? 하고 있나? 이런 것도. 근데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최소한 이제 일반적인 문제로 자기를 넣지 않고 읽고 쓰는 내가 이게 계속 확인이 되고 책과의 관계, 같이 공부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이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뭐 공동체에서 공부를 하건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사이에 있는 요 가족일 경우에는 그래도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도의 틀 안에 회사는 뭐 정말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회사는 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 뭐 아니면 뭐 학교 이런 데에는 공부를 하더라 그래도 위치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고정된 데에서는 연습 불가. 아무리 거기는 타자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의 이제 핵심이 지난번하고 이제 전체를 샌들 떠올려 보시면 그냥 문화의 단위다. 그냥 문화라는 게 구분 짓는 거죠, 구분. 차이화이고 그래서 문화는 하나만 뽕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레비스트루스에 따르면 변별 논리이기 때문에 되게 사고 실험인데요.
저쪽도 이렇게 나랑 변별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동시에 나도 그에 반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야 돼서, 인접한끼리 대립각을 되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일본이랑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사이가 안 좋다든지. 근데 중국은 너무 크니까 그 중심과 이 중심에 그쪽이 너무 멀리 중심이 잡혀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요런 것들 변방에서 느끼는 긴장이 좀 다른데 유럽처럼 너무 중심끼리 가깝고 인접하면 거기 이제 긴장도가 높아진다. 요게 하나 있고 그래서 변별하기 위해서 나 아닌 가족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으로 갑니다. 이 변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인이라는 모티프도 이거를 변별시키려고 나 아니니까 이거를 아니라고 지정해서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핵심은 나 아닌 거를 지정한 다음에 아니지만 다른 거고 그중에 뛰어난 거는 흡수해서 자기 안으로 다시 갖고 들어오는 방식이 이제 식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생의 가족 중심주의라고 하면은 변별하고 밖에 걸 들여와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나로 동화시키기보다는 타자를 먹는 이게 식인 욕이 이제 되게 세지 않습니까? 바깥의 것을 먹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를 바깥의 것으로 채우는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가족 중심주의인데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내 바깥에 있다가 계속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20세기의 극악한 민족 중심주의, 가족 중심주의, 지금 국민 국가는 다 가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민족 이러지 않습니까? 족자 붙여져 있습니까? 이것도 몇 세기 전으로 가면 뜨아할 얘기입니다. 말도 안 통했고, 신문 없으면 한경도, 경상도 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제주도 방언 수준으로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20세기에 다 가족들은 일단 배제합니다. 변별해야 되니까. 근데 흡수하는 게 아니고 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쫓아내잖아요. 우리랑 같지 않은 건 나가 이런 거고. 그거 이제 최종 버전이 뭐 학살 이런 거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나가 다 나가. 소설에 반도에서 나가라 뭐 이런 제목의 일본어 소설이 있었는데 그 식민지 시대 때를 다룬 뭐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인상적인 제목이고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라쌤 이러면 어떠십니까? 신화의 세계에서는 가족 중심주의입니다. 자민족 중심주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심 구심을 세게 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이렇게 이제 구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들어오는 애를 여기 맞춰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외부가 안에 들어와서 요거를 일군다. 외부를 가지고 작업하는 자민족성이다라는 것과 우리 아닌 거는 안 돼.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얼마나 나랑 닮았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이 이제 근대 민족주의의 자민족 중심주의인데 그럼 어떤 공동체가 구멍을 갖고 있느냐, 열려 있느냐, 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적으로 이 응집하는가에 있어서 타자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들여오는 문제, 그게 아니고 이제 내쫓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의 어떤 그 방식 이런 거는 충분히 볼 수 있고, 근데 일반적인 회사나 제도는 나가라 방식이지 않습니까? 나가라 방식인데, 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나가라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책은 외부가 들어와서 읽히는 만큼 공부가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하는 자리는 이 외부성이 되게 강해져. 흡수, 먹는 방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또 뭐 배울 걸 찾아서 이제 다시 들여오고. 계속 누가 새로 오기를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나가기를 기도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책을 보는 이상은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 작업 자체가, 너무 이제 비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면 보라쌤 어떠십니까?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문화가 아까 사실 들으면서 문화가 뭘까 이게 또 앞에 들었었던 걸 다 홀랑 까먹고 네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이룬다는 게 결국엔 타자와 관계를 네. 맺는 그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고, 그래서 타자가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래야 이제 아까 이제 그 어떤 신화였는지
왜 네네. 별이 이렇게 와가지고 옥수수 케이크 만드는 법 알려주고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문화가 그러면 뭘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변별력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면 정체성을 지키는 그렇죠. 네. 방식이어야 되는데, 근데 네. 이제 타자가 와서 능력을 흡수한다고 할 때는 제 능력이 변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옥수수 케이크를 못 만들던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옥수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다른 타자와 만나면서 그 능력을 네. 흡수하면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 그 변별력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너무 재밌네요. 모든 문화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별 논리니까. 이게 그냥 레비스트루스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야생의 문화적 변별하는 방식을 토테미즘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곰부족이야. 그 강화권은 코끼리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루는 까마귀 부족이고. 그렇게 이제 지금 부족이 지금 할당이 돼 있습니다. 할당이 돼. 우리 송골매 부족할까, 이문세는? 우리 이제 목요일에 송골매 그런데 그 변별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정체성을 갖는데, 변별의 정체성인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자적 변별성이고, 이게 어디 있냐면 자연의 평면에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느낌이 오시죠? 이게 그 고정값이 없는 정체성이고, 관계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갖지 못하면 이 자연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뭉개져 있는 건 안 돼. 형태를 가져야 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정체성이라는 게 이자관계 아니고 다자관계고 모두 다 욕망으로 자기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와중에 전체가 대칭이 되도록 여기서 나오는 고유성, 이렇게 돼서 근데 말이 복잡하지만 요거 이제 자연 모델입니다. 송골매가 봄에 그러니까 송골매가 이 툰드라 끝에서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조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 때에 맞춰서 얘가 움직이면 얘와 함께 주변 타자 관계가 또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조정 속에서 자기답게 새로운 국면을 얘도 들어가는 방식으로 열고 이제 계속 얘가 송골매가 오면 여기 까마귀 떼들이 또 달라질 거고 까마귀 떼 때문에 또 뭐가 달라지고 계속 치고 물고 맞물리면서 고유한 삶의 양식을 가져갔는데 이거를 보고 야생의 사람들은 무문자 사회의 사람들은 신화라는 걸 만들어서 자연이 저러니까 우리 집단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집단은 그러니까 곰부족인데 이러면서 이제 간다는 거죠. 집단 간의 관계에서도 타자성이 고민이 되고 다자적 타자성이 집단 내부의 가족 내부에서도 다자적 타자성 속에서 위치를 구성해 내야 되고 과제는 두 개인데 두 종류의 타자성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한 사람과 타자를 이루든 다섯 사람과 타자를 이루든 뭐 여러 가지의 문제의 지점에서 총체적으로 보고 국지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부단한 사고 실험을 신화는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다시 돌아가면 가족이라는 거는 이게 아까 재영 쌤 말씀하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실험 단위로 그 야생의 사고에서는 해석이 된다. 그다음에 혈족이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해처 모여에서 너무 자유롭다. 이거는 많이 사용된 거죠. 인디언들이 다 백인들이 쓸어가지고 부족이 다 파괴됐는데 어디 그냥 니네 저기 모여 살아 이러면 거기서 다시 금방 부족을 이뤄가지고 야 너 발바닥개야? 막 이래서 막 모여가지고 새로운 부족을 막 만들어내고 순식간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위치 감각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나 3분의 2의 동쪽에 있었어 막 이러면 너 3분의 2의 서쪽에 있었냐? 그럼 우리가 세트야. 그래, 뭐 이렇게 찾는 거, 반나절이면 찾았다고. 자기가 어떤 킨을 이룰지를. 이게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게, 이 모든 걸 글로 쓰지 못했네요.
뭐 어떻게 못 쓸 것 같네요. 이게 너무 복잡하지만 재미있고, 근데 이게 무작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있다. 의식하지 않아도 밸런스를 자꾸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레ヴ스트로스가 보면은. 그러니까, 어,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뒷담화를 막 심하게 해서라도 그렇게 글을 고상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계속 그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이런다든지 누가 새로 끊임없이 조정한다가 신화의 사물이다 이런 게 있고 아까 이제 재밌는 말씀은 그 너무 재밌네요. 어디서 가족을 꾸릴 건데 어디서 시작해?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돼? 이게 진짜 범위의 문제입니다. 범위의 문제. 근데 누구도 제로 빵에서 출발하지 않잖아요. 일단 지금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런 말 많이 하죠. 여기를 왜 떠나? 아니 이게 적용에 그런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고 어 신학의 수준에서는 어떠냐면 전 우주적 차원의 가족, 우주적 차원이 다 가족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 불화하고 먹고 먹히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빚지고 어떤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또 받고 이렇게 우주가 가족. 부분도 그 안에서 타자들의 공동체이니까 그렇겠죠. 우주적으로도 빈틈없이 맞물린 타자들의 집합체고 내 신체 안에도 장기, 뼈, 뭐 온갖 것이 빈틈없이 타자들을 구성하는데 요 바디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구도 그 형태로 계절을 따라가고 형태적 복잡성 안에 또 형태적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내 실험에 털어보는 그 범위를 오늘은 뭐 그 하체 단위에서 할 수도 있고 오늘은 그 신화를 공부하면서 책과의 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이게 그래서 가족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문제는 이거를 버리고 저걸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지금 말씀대로 범위는 이렇게 부분에서부터 전체로 계속 확산되는 중이고 국면에서 내가 수행하는 부분의 가족, 그러니까 부분의 어떤 공동체성 이런 게 그 국면마다 이렇게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신화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가족을 꾸려 이런 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화는 거리를 조정할 수 없다면 깨고 넓히고 줄이고 막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속에서 그 주체에게 주체가 도달해야 될 거는 우주적 차원의 관계성에 대한 통찰지 그걸 얻어야 부분적으로도 지금 뭐 해야 되나 계산이 나오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재밌네요. 위치값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프로저 이런 거 보면 위치값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 죽고 태어나고 거기에 그 자리에 뭐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치값이 이게 굉장히 되게 정교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네네. 받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슬픈 열대인가 야생의 사고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했던 그 폭력이 이 사람들이 원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했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뭐 이걸 뭐 선형으로 나란히 했다든가 그러니까 잘 때도 뭐 이렇게 거주지가 있고 동그라미인데 네네. 뭐 이게 편다든지 그러니까 완전 힘을 하나도 못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아까 선생님 또 말씀하신 거는 또 얘네들은 부족을 막 흐트러 놔뒀어도 엄청 또 위치값을 빨리 찾는다는 또 얘기가 있어갖고 위치값을 빨리 찾는 건지 아니면은 위치값이 그만큼 정하기 어려운데 그게 위치값을 그러니까 유연하게 하는 것들이 그냥 힘인 건지 그거를 아, 잘 네. 자, 전체 모델은 자연 모델입니다. 자연 모델. 자연 모델이어서, 자연을 보고 인간들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할 때, 이게 혼자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너무 미약하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좀 모이자 이렇게 했나 봐요. 그 이제 우리끼리 합니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지금 10명이 있는데, 그래서 한 뭐 두 부족, 세 부족으로 대충, 그래서 이제 뭐 열을 동시에 n분의 1 한 게 아니고, 기현아, 강평아 모여, 우리끼리 뭐 하자. 이를 모이고, 저기서 뭐 하고 이렇게 될 때,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자연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위 몇 도에 사니까 이 중 우리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애 누구야? 아, 곰이네, 곰. 우리 그냥 곰을 흉내내자. 이렇게 갑니다. 곰을 흉내낸다. 그럼 우리는 곰인데, 그럼 저쪽에서 재영쌤네 부족이 쟤들이 곰으로 한댄다, 야. 그러면 영역 중복이 일어나면 곰 두 마리가 먹이 놓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갈매기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하는 거죠. 근데 곰 부족 안에서, 어, 평아, 너는 되게 빠르잖아. 다리 해, 다리. 선민아, 너는 뭐 앉으면 일어나기 싫어하잖아. 히프 해, 히프. 뭐 이래가지고 곰의 태생적인 성질에 맞춰가지고 이게 중요한데요. 사람을 그냥 인위적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평욱 선생님의 개인적 자질 이게 아니고 일단 곰의 생물학적, 해부학적 능력을 가지고 놓고 제가 아까 설명이 잘못됐는데 사람을 그냥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야 너는 그냥 발이다 이라고 일단 정한 다음에 그게 이제 유책각 개념인데 거기 들어가게 된 강평욱 선생님이 그냥 곰의 발바닥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자, 그럼 까마귀 부족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날개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의 발이 곰의 발이랑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발인데. 이제 거기선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린 까마귀 발을 쳤다? 그러면 보라야, 너는 까마귀 발을 해. 유나야, 야, 날개 해라, 날개.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주어졌어. 그러면 거기를 그냥 날개 짓을 익혀가지고 그걸 그냥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까마귀를 살게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는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순서는 위치값을 먼저 정하고 이걸 누가 정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정해 이러면 의도가 들어가고 목적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곰이 왜 태어나서 이런 거 안 묻잖아요. 그건 그냥 전제되는 겁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이거 느낌이 오시죠? 그냥 그거는 이 부정글에 주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류는 그냥 하게 됐다 이래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감정, 능력 다 위치값이 정해주는 겁니다. 그 부족에 태어났다 그러면 노래를 잘하게 돼 있어요. 노래를 못하는 이건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노래를 잘 해야 되고 하게 돼 있어. 실제로 잘해. 네. 근데 이거 보세요. 누가 이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숲의 새는 그 하나인데.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래 잘한다면 잘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런데 인디언들을 다 몰살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부족과 곰부족의 방식으로 지면 배열도 해. 곰은 이런 데서 자. 히프를 동쪽에 두지 잘 때. 이걸 다 집도 그렇게 짜가지고 그런데 가장 핵심은 위치값 중복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위치를 배우려면 그 애한테 너는 빨래만 해. 넌 설거지만 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중복을 안 일으켜야 돼. 그래야 되고 이 인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파괴가 됐어. 곰이 곰일 수 없고 새가 새일 수 없는데 그런데 신하가 보셨던 것처럼 머리가 따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의지로 주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분의 연합체지 않습니까? 신하가 신체를 바라보는 거. 이 주제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 파괴됐어요. 그러면 어느 공터에 이 예가 좋네요. 아까 수정. 자, 어느 공터에 다 파괴돼가지고 발가락, 날개, 머리, 털, 꼬리 이런 게 다 헤쳐져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 원래 까마귀의 이론이잖아요. 근데 까마귀의 형태는 없는데 대충 날개 있는 새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해 의욕이 확 지나가네. 그게 아니라 까마귀로는 못 만들지. 까마귀의 신체는 파괴됐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머리는 없애서 어디 보내버렸어. 그런데 날개하고 내가 그 조류의 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새는 만들 수 있잖아요. 나 원래 새부족의 발이야. 나 원래 곰부족의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몸체성을 갖도록 해서 위치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곰은 다 헤쳐졌어. 그런데
포유류 중에 힘센 애 뭐 하나는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대충 해서 곰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죠. 왜냐면 곰 중에 팔 하나 빼고 거의 남겨 있어. 그럼 팔 하나는 날개로 대체해도 돼. 그래서 웬만큼은 곰일 수 있어. 요런 느낌이라, 이렇게 레비스트로스 설명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읽다가 이건가? 그림 그리면서 이런 생각하게 된 건데요. 요거가 대충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강민 쌤 어떠십니까? 이걸 어떻게 조합할 거냐, 자연에 다 있어. 자, 근데 원래는 툰드라에 살았어. 정신 차리니까 사바나야. 그럼 거기 보고 막 조합해. 그 꼴을 갖고 여기서 조합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인디언 중에 싸워가지고 쫓겨나게 됐어. 어디 험한 데 가 있어도 내가 한때 발이었어 이러면서 혹시 발 자리 비었어? 하거나 아, 자리 없구나 그러면 아, 이제 발 포기. 나 이제 날개로 살래. 이거 들어가면 돼요. 주체성과 개체성이 정한 게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거는 위치라고 하는 철저한 사고가 있고 그 위치는 통찰적 배치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읽어내면 됩니다. 되게 흥미로운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그 인디언들 되게 슬픈 열대나 이런 거 보면 이 부족에서 쫓겨난다는 거는 굉장히 죽음 같은 걸 네네. 의미하게 돼서 이제 언제든지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들 가족들끼리 막 유목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거기서 잘 적응을 하는 거는 맞는데 자기 부족에서 떠나는 거는 정말 되게 죽음 같은 거라는 인상을 또 받았거든요. 그러면 네네. 가자마자 또 딴 데 가서 그 아바타 2에서 이게 사냥하다가 물에 가서 나비족인데 네. 물고기에서 바로 적응하기가 또 여러 가지로 좀 어렵지 그렇죠. 않겠나는 생각도 또 드는데. 웬만해서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저쪽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어디 못 들어가면 뭐냐면 유령입니다, 유령. 이게 뭐냐면 누구의 무엇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없는 자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쳐줍니다. 있어도 깡무시. 사람으로 그러니까 걸어 다녀도 그를 아까 그가 병들었다. 이게 이제 위치값이 흐물흐물해지면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서는 그런 게 감행되지 않는데, 됐다고 하더라도 회복력이 있다. 이런 게 있고, 근데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관계를 조정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위치값이라는 게 역할이 이 삶을 꾸려가는데, 지금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그 수정쌤과 재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다 하나로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돈 버는 임금 노동자의 역할밖에는 지금 떠올리기가 너무 되게 어렵잖아요. 월급 차이 외에는 도대체. 그러니까 기술적 차이 이런 것도 막 말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 위치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거는 자연이 설명하는 위치 모델이 아니라, 그냥 무슨 그냥 메뉴판이지 않습니까? 이걸 찍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 조건에도 역시 위치값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도. 이 위치값은 자기가 구상하고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런 대조정이 한 사람한테 중복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위치 조정이라는 거가 없는 게 아니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위치 조정이 없는 문화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위치 조정이 없는데, 지금의 위치 조정 방식, 위치를 찾아가는 방식, 이 위치값이 진짜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요즘식으로 생각하면은 위치값을 바꾼다는 게 이런 좀 저렴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이러는 것처럼 아니 여기서도 적응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더 위치값을 자기가 정해줘도 빨리 이걸 적응 못하는 애가 추방당해가지고 거기서 또 빨리 한다는 것도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튼 그냥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네네. 드는데 그래서, 네. 그만큼 그러니까 개성 같은 거를 계속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개성이 그건 아니라 아니에요. 이 전체가 먼저 정해진 건데. 네네네. 핵심입니다. 전체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차이가 지정됩니다. 이 개성이 출발하고, 그걸 어떻게 연합할 건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전체는 이미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이도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차이로 지정되고, 그 다음에 존재가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자기 이런 거 주장하면 그냥 이 안에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개성 이런 단어 이상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보라쌤, 미나쌤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떤 공동체가 이제 되게 강학원도 그렇고 인문세도 그렇고 이 틀이 없는 공동체인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는 이 기본으로 세팅이 된 아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찾기 어려운 방식인 거죠. 돈이 있다고 자리를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공부를 너무 잘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능수능란하게 지식과 관계를 동시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할 때 모두가 하는 거는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올 때 신속하고 능수능란하게 자리를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 왜냐면 자리 자체가 그때 벌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쪼개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고, 부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리를 조정한다, 관계를 조정한다. 이게 이제 재밌네요. 뭐 어디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운동 속에서 차이를, 지정되어야 될 차이를 발견하고 또 만들고, 요런 거가 있고, 타자가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면, 이 진짜로 실험. 그래서 공동체는 정말로 중요하고 좋죠. 내가 살아갈 타자와의 관계, 살아갈 능력을 그냥 아까 윤쌤 말 신체적으로도 실험, 그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관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면 취향이 딱 걸려가지고 위치값이 또 위치값으로 다 수렴 안 됩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뿔필이 잘 불어야 되는데 하필 나 소리 안 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 또 영향을 받는 거죠. 그거는 실험으로밖에 알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그 위치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 내 위치가 아니고, 내가 안 맞고, 그리고 누구도 그게 맞출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삶 자체가 실험임을 가족은 알려준다. 그 가족에 대해서 뭐 이제 책을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게 되고, 뭐 가족을 일구거나 안 거나 누구나 살아야 돼. 아까 윤혜 쌤 맞아. 내가 도대체 누구랑 뭘 해볼까 이런 고민은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낮은 수준에서는 학교를 정한다, 뭐 이런 문제가 회사를 정한다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누구랑 뭘 할까 이런 질문이 이제 시작이 딱 되는 게, 그, 진짜 학교 생활 끝나고 이제 가는 거죠. 거기서부터인 거죠. 내가 누구랑 뭘 해볼까? 그건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고, 근데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외연을 넓히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가족도 허용해. 뭐 이런 가족도 허용해. 뭐, 결혼을 여러 번 해. 아니면 뭐, 편모, 이거는 더 넘어간 거고, 이미. 그리고 반려, 뭐, 이런 거, 종간 대화 이런 거 너무 많이 얘기하는, 뭐, AI, 뭐, 기계랑 살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매뉴얼이 아니고, 나의 실험 속에서 구성을 통해 이제 그 위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 그리고 신학의 놀라운 것 중에는 창조 개념이 없어요. 창조 개념이. 그러니까 발명이라고 할까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낸다 이런 게 아니고 우주 안에서 찾아내야 돼. 네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 될 것인지를 찾아내라는 요 미션이 있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관계, 가족이 필요하다. 타자들의 공동체,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는 바고, 재미있습니다. 신화가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보다 달살롱 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시간적으로 되게 압축되어 있었는데, 오늘도 이 선생님들과의 귀한 대화를 담는 것이 용량이 초과된 문제였다는 생각도 들고, 뭐, 많이 드는데요. 가장 제가 인상적인 게, 신화가 아주 도덕적이라는 거가, 이렇게 살아, 이게 너무 이제 세다는 게 인상적이고, 그런 게 지금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가르침이랄까? 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이제 몸으로 좀 겪으면서 깨달아내야 될 게 있어.
이런 거가 신화가 이제 계속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지식이나 정보나 누르면 다 거저먹는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에서 힘들여가지고 좀 가족도 좀 꾸려보고 막 이렇게 고생도 좀 해가지고 좀 알고 좀 안 되고 이런 게 계속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는데 문제가 터지는 세계가 신화라는 게 되게 감동적이어서 선생님들 감사해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